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로 치는 남자의 최치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입헌군주제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입헌군주제의 실현 가능성과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입헌군주제로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일합방이 1910년에 있었으니까 우리나라의 임금님이 없어진 지 1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100년도 지났으니까 입헌군주제로 돌아가기엔 너무 늦은 것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 지난 후에 군주제로 돌아간 국가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스페인도 한때는 공화국이었지만 지금은 왕정을 복구해서 입헌군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오랜 기간 후에 왕정 복구를 이룬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1511년 포르투갈의 침입을 받아서 처음으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네덜란드와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그마치 500년이나 지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은 1957년이었습니다. 정확히 하면은 546년이 지난 이때에 독립 말레이시아는 다시 왕을 세워서 입헌군주국이 되었고 현재 동남아에서 가장 안정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100여 년 전까지 왕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제는 우리나라에 채 100년도 되지 않았지만 군주제는 1000년이 넘게 우리에게 있어 왔습니다. 우리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군주제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또 황제도 다시 뽑을 수 있습니다. 비록 마지막 황제 순종은 아들이 없어 죽었지만 그 대를 이을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배다른 고종의 아들들이 있었고 지금도 고종의 직계 후손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설사 고종의 직계손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고종이 헌종, 바로 그 위에 임금님이시죠. 헌종과 족보상 18초년대 왕으로 간택된 것을 생각해보면 고종의 후손 중에서 왕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많이 있는 셈입니다. 왕손을 어디서 찾아 왕을 세우느냐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 대한 황제가 이미 둘이나 있습니다. 한 분은 대동종약원이라는 단체에서 세운 왕 이원이라는 분이고요. 또 한 분은 황족회에서 세운 왕인데 특이하게도 여자분입니다. 이혜원 씨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대한제국이 수복되면 누구를 잘라내고 누구를 택할 것인가 걱정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물론 실제로 입헌군주제가 실현되면 새로 마련되는 법률에 따라 현재 왕들에 대한 검증과 제가 또는 새로운 왕의 선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입헌군주제를 반대하는 분들 중에는 세습제 폐해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사실 함량 부족의 왕위 계승자로 인해서 곤란을 겪은 왕실도 많이 있습니다. 태국이 그랬고요. 영국의 찰스 황태자도 바람을 피워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내에서 군주제를 없애자는 비판도 일어났었죠. 그래서 저는 왕 세습제를 없애자는 제안을 합니다. 대신 가톨릭 교황 선출 방식처럼 매번 왕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왕의 선출은 국민투표 같은 걸로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왕을 국민이 뽑으면 국민들이 왕을 우러러보지 않게 됩니다. 내 손으로 뽑았으니까 내가 가르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이 방자해져서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 말을 안 듣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대통령 대신에 임금님을 세울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황제는 황실에서 뽑아야 됩니다. 그게 황실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황실이 황제를 선출할 때 그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황제가 선출되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의견 개진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총리와
나라의 법 질서를 대표하는 대법원장이 황실 추천회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왕이 사망하거나 일상의 문제, 예를 들면 건강, 또 형사처벌 이런 것들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한왕 추대위원회를 소집해서 황제를 선출하는데, 그 추대위원회에는 황실 종친의 대표 10명 플러스 총리 1명 플러스 대법원장 1명으로 총 12명이 참여하게 되고, 누구든지 3분의 2 이상의 절대적 찬성을 얻어야 왕으로 추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나마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대위원회에서는 왕실 종친회를 통해서 올라온 후보자들 가운데 한 명을 선출하는데, 만약 선왕이 왕자나 공주 등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당연직으로 후보로 올라오게 됩니다. 왕손들이 이렇게 경쟁적 후보들이 됨으로써 어릴 때부터 왕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더욱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세습이 되더라도 훌륭한 인격자를 계속 왕으로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더라도 다른 입헌군주 국가들의 그 운영 방식을 잘 벤치마킹하면서 가장 좋은 제도를 찾아간다면 우리의 입헌군주제는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열쇠가 될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살리는 이 최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며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입헌군주제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최초의 현대적 민주주의 정치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충분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입헌군주제를 도입하게 될 때 우리나라는 현재의 모든 동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요, 장차 올 통일시대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남북 갈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